이 대통령이 국회 안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게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증언. 이 증언이 민주당의 회유로 나온 거란 의혹이 제기가 됐죠. 오늘 국민의힘은 회유의 실체가 드러났다.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증언자들이 모두 박범계, 박선원, 김병주, 부승찬 의원과 특별한 유착옥이 있다는 점, 탄핵을 노린 정치 공작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현태 단장이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불러가지고 누가 진짜 그 뭐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성일종 위원장의 역할이 뭐였냐. 그 국방위가 결국은 깔아주는 국방위가 됐고 거꾸로 나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방위를 열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회유 의혹에 박범계 의원은 되레 국민의힘이 회유했다는 얘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현태 707 특임장 등의 말이 오락가락하다는 것도 민주당이 인정한 셈이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물론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주장은 곽종근 사령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가 아직 크게 훼손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당이 보면 옛날에 장제현 씨 사건 때 윤지호 씨를 그때 뭐 정말 의인으로 굉장히 추앙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보면 뭐 기자회견도 주선하고 책 출판도 하고 모금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꽤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 주로 이제 군 출신과 지금 이제 박범계 전 법무장관, 특히 이제 이번에 곽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제가 알기로 대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회유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변호인들을 해주겠다, 자 이렇게 진술해 달라 뭐 등등. 물론 뭐 이 진술 자체가 지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 이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쨌건 저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술을 어떤 조정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은 충분히 지금 제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걸 이제 김현태 지금 단장의 증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큰 성과를 얻어낸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지금 이 논란으로 지금 이 회유 논란만 더 증폭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민주당은 뭘 생기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회유하고 뭔가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례들이 지금도 또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고 시킨 거 아니냐, 혹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에 도와주겠다는 취지 얘기를 확실히 한 거 아니냐.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오전 질의 끝나고 점심시간 때 김현태 단장이 3층에서 쉬고 있는데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왔고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갖은 회유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점심을 먹고 여기 계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박범계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이 다른 답변을 하면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다시 몰아세우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식의 회유와 공작과 왜곡이 있었다면은 헌재가 김현태 단장을 빨리 직권 증인으로 신청을 해라. 점심시간이 뭔가 큰 변화를 민주당 회유로 일으킨 거 아니냐. 공익신고 절차 밟겠다. 그리고 3차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찌됐건 이 큰 부분의 변화가 민주당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대세는 기울었고 우리가 뭐 대기업 변호사까지 붙여줄 테니까라는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혁진 변호사님. 아예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김현태 특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신청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재판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려고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증언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중요한 증인들의 말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 곽종근하고 김현태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 딱 하면 아 저건 거짓말이야. 누가 딱 이야기하면 저건 진실이야. 그렇게 그냥 알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국외관심법 정도는 그냥 몸에 장착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부장판사하고 막 그랬을 텐데 자기 밑에 있는 배석판사들이 재판 저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여태까지 재판 잘하다가 왜 저런 식으로 지금 헌법재판을 탄핵 심리를 저렇게 절차를 저런 모습으로 진행시키는지 저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어쨌든 좀 제대로 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속 부하의 증언이에요. 국회 증언.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증언. 부승찬. 외국에서 들어오는 민주당에서 잘 아는 변호사 붙여주겠다. 그런데 또 실제로 선임을 안 해서 또 여러 가지 뒷말들도 있었어요. 또 다른 얘기. 한 번 더 해보라. 아까는 그렇게 안 했다. 이게 바로 작년 12월 10일 개엄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민주당의 한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동환 의원님. 네. 모르겠어요. 옥중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미묘한 문제면 윤상현의 말만 따라 헌재가 김현태 특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절체절명의 역사적 순간에서 굳이 나서가지고 저런 발언을 뒤집거나 혹은 아주 절체절명의 어떤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을 뒤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저렇게 비밀리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죠. 근데 저거 하는 순간 전부 SNS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이 모든 걸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회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회유가 있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는 이미 본인이 계엄 이후에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 이미 부하 군인들이 본인이 했던 말을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707 우리 김현태 단장 이 둘만 오염시켜가지고 이 문제의 모든 이 물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밑에 수사단장,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 밑에 이 다른 어떤 이 부단장들 이 증언들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어요. 예. 당시의 계엄 상태에 대통령의 지시는 기본적으로 계엄령뿐만 아니라 위법한 포고령 그리고 기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예. 복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근 이 사령관만 공격한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회유했다.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물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헛다리 짚는 느낌, 오히려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예. 그런 노력하는 모습, 저는 그것은 지금 사실 온당하게 국민들 앞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